썰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말 들어보셨나요?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된다는 말이요. 저는 어릴 적 영화에서 들었던 말인데 스쳐갔던 대사였는데도 오랜 시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뜻깊은 인연들은 중간에 어떤 시련이 있었어도 돌고 돌아서라도 만나게 되는 것 같네요.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나게 된다는 말을 뼛속 깊이 실감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소중한 인연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특별한 인연에 대한 사연을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참 수많은 인연이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자식과의 사이도 다 인연이고요. 하지만 전 안타깝게도 부모님과의 연은 그렇게 길지 못했어요. 제가 8살 때였나? 부모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부모님 2분을 모두 잃었거든요. 어린 딸만은 살리려 하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지만 대신 부모 없는 고아가 되었고 친할머니께서 절 키워주셨네요.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됐을 때 처음엔 나 혼자라는 사실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제 불안함을 할머니도 눈치채셨는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셨고 그 사랑을 받고 저는 잘 자랄 수 있었죠. 그러나 제가 20살이 넘었을 때 항상 걱정해온 순간이 현실로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 순간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제 인생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제일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마저 없다면 전 정말 혼자 남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그 순간이 닥치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길에 앉아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 제 옆을 지켜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헤어지고 연락이 끊겼는데 군대 휴가 나왔다가 우리 할머니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달음에 장례식장으로 달려와줬고 내내 제 옆을 지켜줬네요.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그 친구가 많은 힘이 되어주었어요. 제게 힘을 주고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줬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죠. 우리들이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도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도 어머님이 살아계셨거든요. 그에 비해 전 부모님도 할머님도 계시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그때 남자친구가 그동안 말 못한 게 있다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더라고요. 저기 민경아, 네 사정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엄마가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솔직히 우리 집도 뭐 조건이 좋은 건 아니라서 말이야. 내가 그동안 말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 재혼하신 거야. 나 어렸을 때 아빠가 친엄마랑 이혼하고 지금 엄마랑 재혼하셨어. 새어머니라서 그런가 내 일에 크게 간섭하지 않으셔. 네 얘기 먼저 했을 때도 별 말씀 없으셨으니까 염려 안 해도 돼. 근데 난 종환 씨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어.
나한테 지금까지 그런 말 안 했었잖아. 그냥 뭐, 엄마 아빠 이혼한 게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그리고 새어머니긴 해도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니니까 너 힘들게 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거야. 아, 이제 민경이 너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다. 말해놓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앞으로 우리 진짜 잘 살자. 알았지? 그래. 나도 종환 씨한테 잘할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숨기는 게 없었어요. 서로에 대해 제일 잘 알고 모든 비밀까지 다 나눠 가지게 됐죠. 그렇게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며칠 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정말 어머님은 남자친구 말대로 저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좋다면 결혼하라고 잘 살라고 하셨네요. 다만 혼인신고나 아이를 갖는 건 늦게 하라는 당부만 하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둘 다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국내로 허니문을 가게 됐죠. 특히 남편이 저를 데리고 꼭 가고 싶다는 곳이 있었거든요. 도착해보니 한적한 시골에 있는 한 강가였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저와 함께 이곳에 와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딘데? 그냥 시골에 있는 흔한 강 아니야? 여기 뭐 특별한 게 있어? 맞아. 자기 말대로 그냥 시골에 있는 흔한 강이야. 그렇지만 나한테는 정말 특별한 곳이거든. 왜? 여기 와봤던 적 있어? 음, 사실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빠랑 내 친엄마랑 헤어지기 전에 여기 왔었어. 여기서 헤엄도 치고 도시락도 먹고 정말 재밌었다. 부모님이 워낙 어릴 때 이혼하셔서 내가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거든. 근데 여기 왔던 건 기억나. 얼마나 재밌었고 행복했는지 다 기억이 나더라고. 그게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억이야. 이곳이 내 추억의 장소라서 민경이 너랑 와보고 싶었어. 사실 뭐 별거 없긴 하지? 아, 아니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흔한 강인 줄 알았잖아. 자기 낳아주신 어머니랑 같이 왔던 곳인 줄은 몰랐어. 여기서 어머니랑 보낸 시간이 정말 좋았나 보다. 그런데 낳아주신 어머님이랑은 아예 왕래를 안 하는 거야? 어머님도 자기 아들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고 또 정환 씨도 친어머니 생각 많이 하잖아. 연락은 해봤어? 아니, 연락하고 싶다는 말도 못 꺼내봤어. 아빠가 재혼하신 뒤론 친엄마 얘기 나오지도 못하게 하셨거든. 사실 나도 어릴 때 헤어졌던 거라 추억이 많지도 않고. 그래도 가끔 생각날 때 있었는데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삭혔지 뭐. 그래서 엄마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널 만나면서 헤어졌던 엄마가 간간히 생각나더라. 그리고 이곳에 꼭 너랑 다시 오고 싶었어. 생각해보니까 널 만나기 전에는 여기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인 거야. 그래서 내 와이프랑 꼭 같이 오고 싶었나 봐. 그랬구나. 그래, 그럼 오늘 여기서 강구경 실컷 하고 그날처럼 재밌게 놀고 가자. 그리고 앞으로 친어머니 얘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해. 얼마든지. 내가 당신 얘기 다 들어줄 테니까. 알았지?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뭐랄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온 그 사람에게 제가 힘이 되어주고 싶기도 했고 저 또한 가장 힘든 순간을 이 사람 덕분에 이겨냈기에
앞으로 제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더군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에 저희의 결혼 생활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결혼 반년 만에 아이도 생겨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죠. 당연히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 반응은 의외였어요. 어머니, 집사람 임신했어요. 지금 산부인과 가서 같이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네, 어머님. 이제 얼마 뒤면 할머니 되신대요. 저희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하하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뭐가 급해서 벌써 임신을 해? 너네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니? 애는 천천히 가지라니까 말도 안 듣고. 아우, 골치 아프게 생겼나. 뭐, 그건 그렇고. 그럼 너희 혼인신고는 했어? 혼인신고 천천히 하란 내 말 기억나지? 아, 네. 근데 혼인신고도 방금 하고 왔어요. 저희 결혼한 지 반년 넘었는데 언제까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도 태어날 텐데 얼른 법적으로 부부되는 게 좋은 거죠. 뭐야? 그럼 혼인신고까지 다 했단 거야? 니들은 어른 말을 뭘로 알아? 애도 좀 늦게 가진 했더니 그 말도 안 듣고 혼인신고도 마찬가지고.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거예요? 솔직히 전 어머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요즘은 어느 정도 살아보고 혼인신고한다지만 그건 다른 사람 얘기고요.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도 빨리 생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 안 생겨서 고생한 집도 있다던데. 임신 문제로 속 썩을 일도 없고 손주도 빨리 보면 엄마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아, 그래 뭐. 애까지 생겼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알았다. 나는 머리가 아파서 먼저 좀 들어가마. 어머니는 황급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사실 저 역시 어머님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보통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면 잘 됐다고 축하해 주시거나 기뻐해 주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왜 이렇게 아이를 일찍 가졌냐고 저희를 타박하시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솔직히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네요. 물론 그 말까지 하면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더 말하진 못했지만요.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를 싫어하신 것도 아니라서 그냥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남편은 그런 절 늘 살뜰히 챙겼어요. 산부인과를 갈 때도 한 번도 절 혼자 보낸 적 없었으니까요. 늘 남편이 같이 병원에 가주곤 했었네요. 그날도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인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남편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몸에 힘도 없고 속이 이상하다면서 토하고 힘들어 했었죠. 나중엔 축 처져 누워있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몸 움직일 수 있겠어? 아, 그럼 당연하지. 근데 나 조금만 눈 좀 붙였다 가면 안 될까? 생각보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 약이라도 갖다 줄까? 아니다.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자.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냥 집에서 좀 쉬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몸이 왜 이러지? 뭐 특별하게 한 일도 없는데. 언제부터 이런 거야? 아침부터 몸 안 좋아 보이던데. 뭐 무리한 거 있어? 글쎄, 별일 없었는데. 어제 엄마가 준 음료수 마시고 속이 좀 메스껍긴 했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그랬겠어. 그냥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봐. 조금만 쉬었다가 같이 병원 가자.
아니야. 당신 이렇게 몸도 안 좋은데 오늘은 쉬어. 오늘은 나 혼자 다녀올게. 그래도 괜찮겠어?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기 에스코트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한 번만 봐줘. 다음부터는 꼭 따라갈게. 남편은 몸이 아프면서도 그렇게 절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마음을 알고 느끼니까 아픈 남편을 먼저 배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 혼자 병원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네요. 그리고 그땐 몰랐어요. 제가 그 결정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요. 산부인과를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구급차가 와 있고 누군가가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었어요. 들것에 실려 나가는 사람이 남편이란 걸 확인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곧장 들것에 실려 있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뒤따라 나오던 어머님이 저를 붙잡으셨네요. 얘, 진정 좀 해라. 이렇게 초만이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사람 왜 이래요? 왜 정신도 못 차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뭔 일인지 픽 쓰러져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그래서 일단 구급차 부른 거야. 바로 병원으로 갈 거니까 넌 집에 있어. 어머니, 저도 갈게요. 이 사람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어떻게 집에 있어요? 그럼 구급차에 멀쩡한 사람이 둘씩이나 타겠다는 거야. 그리고 임산부면 최대한 안정하고 있어야지. 병원은 내가 갈 테니까 넌 집 지키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마. 그렇게 남편과 어머님을 태운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집에 들어와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는데 불안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의식을 잃고 실려가는 걸 제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죠. 그 후 몇 시간을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제 기도를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네요.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평소 어디 아프기라도 했으면 이해라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는 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죽음에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이라도 알게 뭐라도 해보자 했더니 어머님이 길길이 날뛰시며 반대하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럼 조관 씨 그냥 저렇게 보내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지도 않으세요? 됐다. 그런다고 조만이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편히 보내주는 것도 남은 사람이 할 일이야. 그거야 저도 알죠.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돼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 의견 좀 따라주세요.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서 그래요.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만 징징대고 정신 차려. 지금 네가 하겠다는 짓이 무슨 짓인 줄이나 알아. 이미 죽은 사람 2번 죽이는 일이야. 네 남편 또 죽일 거니? 네 남편 몸에 칼 대면서 2번 죽일 거야? 왜 그 생각을 못해? 그 순간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거든요. 제가 하자는 일이 이미 세상 떠난 남편을 또 아프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그냥 남편을 보내주기로 결정했어요. 허망하게 떠난 남편이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님 반대에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납골 땅도 마련해주지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장례는 무슨 소용이고 납골 땅도 필요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반대에 부딪혀 남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네요. 화장을 끝내고 보니 그래도 남편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뭐라도 해줘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 친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 강가로 갔습니다. 신랑이 가장 행복했다던 그곳에서 그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아이를 지우길 강요했습니다. 종아리도 없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뭐하냐는 식이었어요. 처음엔 어머니도 속상하니 해보시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고 네가 병원에 안 가면 억지로라도 널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이대로 시집에서 살다간 우리 아이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도 어머님은 자신과 함께 병원에 가자며 저를 집에서 끌어내려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병원에 가지 않으려 버티는 저를 어머님은 와이어를 써서 끌어내려 하셨네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속이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이제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아이 지을 테니까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근데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얼른 병원 가면 되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 아이잖아요. 이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정리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어머님 먼저 병원에 가 계세요. 저 마음 좀 진정하고 금방 따라갈게요. 알았다. 나 먼저 병원에 가 있을 테니까 늦지 않게 와. 너 빨리 안 오면 내가 사람 불러서 끌고 올 거야. 어머님은 으름장을 놓고 먼저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나가는 곳까지 확인한 뒤 저는 짐가방을 쌌어요. 이 집에서 더 살다간 진짜 우리 아이를 잃을 것 같았기에 더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옷 몇 가지를 챙겨 그 길로 시어머니로부터 도망쳤네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도망쳐 나와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얻고 급하게 일자리를 구했어요. 근처 회사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회사에서 해고당했거든요. 청소일도 못하게 됐다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배는 불러오고 출산 예정일은 다가오는데 어디서 돈을 벌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회사 앞 계단에 앉아 막 울었어요. 이렇게 된 내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임산부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것도 참 서러웠죠. 그렇게 고개 숙여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 사모님과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회사 사장실 청소 담당이어서 오고 가면서 뵌 적이 있는 분들이셨죠. 혹시 우리 회사 청소해주는 분 아니에요? 왜 여기서 울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실은 제가 오늘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났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우리 회사에서 해고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유도 없이 해고당한 거예요? 갑자기? 실은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처음엔 그걸 숨기고 일을 시작했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니 아이 가진 걸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이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람들 참 너무하네. 임산부여도 그렇지 하루아침에 해고까지 하고. 아니, 근데 남편은 어디 가고 그 몸으로 일을 해요. 임산부가 무리하면 안 될 텐데. 사모님께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 혼자예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저기,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입주도우미 하는 건 어때요? 안 그래도 지금 사람 구하고 있어서 그래요. 입주도우미 하면 집 문제도 해결되겠다. 돈도 벌 수 있고. 여기서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서 일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제가 너무 부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서로 어려울 때 다들 돕고 사는 거지. 그리고 사정이 딱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일해요. 곧 아이 낳을 몸으로 어딜 가려 그래. 편하게 우리 집으로 와요. 사모님은 저를 입주도우미로 받아주셨습니다. 사장님 또한 와서 일하라며 절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시작한 입주도우미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다른 도우미분들도 계셔서 부담도 적었고 다들 잘해주니 이곳에서의 생활에 더 빠르게 적응해 갈 수 있었죠. 그러던 중 하루는 안방을 청소하려 안에 들어갔다가 사모님께서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곧장 119에 연락해 사모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의 의지와 응급조치를 한 덕에 금방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신 사모님은 제게 다가와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한 일이라곤 병원에 모시고 간 것뿐인데 고맙다고 하시니 괜히 쑥스러워서 대답했네요. 사모님이 괜찮으셔서 그게 더 다행이에요. 크게 아프신 걸까봐 걱정했어요. 민경 씨, 진짜 고마워. 민경 씨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민경 씨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자꾸 고맙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쑥스러워요. 사모님이 저 받아주신 게 더 감사한 일인데요, 뭐. 아니야. 민경 씨가 그때 날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아님 계속 병원 신세 졌을 거야. 정말 민경 씨 덕분에 살았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민경 씨한테 은혜를 갚고 싶어. 내 목숨 살려준 사람이니까 앞으로 내가 뭐든 다 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사모님은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셨고 그 뒤로 더욱 각별히 아껴주셨습니다. 사모님은 제 출산 준비도 함께 해주셨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물품도 사주시면서 돌봐주셨죠.
그리고 진통이 시작되자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절 지켜주셨어요. 병원에서 진통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옆에 꼭 붙어 절 안심시켜 주셨거든요. 솔직히 아무도 없이 혼자 아기를 낳아야 할까봐 무섭고 불안했었는데 사모님이 제 옆을 지켜주셔서 든든하고 마음의 안정도 됐어요. 그리고 고생 끝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얼굴을 보는데 하늘에 있는 남편만큼이나 사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모님께 아이를 안겨드렸어요. 사모님은 정말 장하다고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들을 안아드셨는데 순간 표정이 싹 굳어지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식은땀까지 막 흘리시고 급기야는 밖으로 뛰쳐나가셨죠.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긴 했지만 사정이 있으시겠거니 생각했고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사모님 댁으로 돌아왔는데 사모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저와 아기를 보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셨죠. 사모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남편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신랑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떠나게 됐는지까지 전부 다요. 그 말을 모두 들은 사모님은 몸을 벌벌 떠시면서 절 붙잡으셨습니다. 저기 민경 씨,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죽은 남편 사진 혹시 있어요? 사진 있으면 나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꼭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이거 저희 결혼 사진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간직하고 있던 저희 결혼 사진을 사모님께 건넸습니다. 결혼 사진을 건네자 그걸 받아든 사모님은 남편 얼굴을 보며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서럽게 우셔서 말을 붙일 수도 없었네요. 한참을 우시던 사모님은 품 안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은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저도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건넨 사진 속 남자아이는 바로 우리 남편이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 어렸을 때 모습이었어요. 사모님, 이거 우리 남편 어렸을 때 사진 같은데 이걸 사모님이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사모님이랑 저희 남편이 아는 사이였나요? 아는 사이가 아니라 내가 그 애 엄마예요. 내가 조만이 침몰하고. 사모님은 그 말을 하시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사모님은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종환이 아빠를 만나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더라고. 나중에는 새 여자랑 살 거니까 나보고 집을 나가래.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쫓겨났지. 내 아들 데려오지도 못하고. 그게 평생 내 가슴에 한으로 남아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날 민경 씨 아기를 안아보는데 우리 종환이 어릴 때랑 너무 똑같은 거야. 내가 그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한 거고. 근데 민경 씨 남편이 내 아들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 며느리랑 손자를 옆에 두고 못 알아봤다니.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저 또한 남편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친엄마가 사모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모님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남편의 친어머니라는 걸 알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을 뿌린 그 강가에 간 거였어요. 서로를 그리워했던 모자 사이를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모님은 아들을 뿌린 그 강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두고 나온 것도 눈물 나는 일인데 비명 행사했다는 걸 알았으니 그 속이 오죽하셨겠어요. 저도 아기를 낳고 보니 사모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 후 사모님은 제게 유산에 관해 들린 이야기가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우리 조만이한테 건물에 대해서 들은 거 없어? 친엄마가 유산해 줬다던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글쎄요.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조만 씨나 시댁이나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건물 같은 게 있다는 말은 없었는데. 혹시 조만 씨한테 남기신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10년도 더 된 일이긴 한데, 내가 그렇게 조만일 주고 나온 게 미안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지금 남편한테 받은 건물을 종환이한테 줘야겠다 싶더라고. 그 후에 종환이 아빠랑 그 새엄마 만나서 아들 몫이라고 전해줬지. 난 그래서 민경 씨가 그 건물에 대해 알고 있을 줄 알았어. 아니요. 종환 씨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님도 저 시집 가기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그 건물에 대해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저희한테는 그런 말씀 꺼내신 적도 없어요. 그게 있는 줄 알았으면 종환 씨가 분명 저한테 말했을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사모님은 크게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줬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 재산의 행방에 대해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 몫으로 준 그 재산을 지금까지도 시어머니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말하지도 않고 그 재산을 전부 다 꿀뻑해버린 거였죠. 사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핏줄까지 지우라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아들 재산까지 가로챘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를 속인 것도 그렇고 아이를 지우라고 한 것도 모두 자신이 재산에다 차지하기 위한 속셈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사모님과 저는 복수를 다짐했네요. 남편을 그렇게 만든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꼭 그 벌을 받게 해주자고 약속했어요. 그러려면 일단 시무를 좀 만나야만 했어요. 저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남편 유산 문제도 그렇지만 저에게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이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시모가 반대하는 바람에 사인도 알 수가 없었는데 시모가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네요. 게다가 제가 집을 비운 몇 시간 동안 둘이 같이 있었기에 시어머니라면 남편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거라는 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나가 시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시모가 사모님 얼굴을 알고 있으니 사모님은 다른 테이블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엿듣고 시모는 제가 직접 만나기로 했네요.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온 지 몇 달 만에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너 우리 집에서 도망가고 난 뒤로 다신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다 했어?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게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어머님 좀 뵙자고 했어요.
이제부턴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거예요. 얘가 뭘 솔직하게 말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말 안 하면 네가 어쩔 건데? 몇 개월 만에 만나자길래 나왔더니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뭐라고 생각하셔도 좋으니까 뭐 좀 여쭤볼게요. 종한 씨 떠나던 날 기억하시죠? 그날 전 병원 가서 검진받고 집에는 종한 씨랑 어머니 둘만 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종한 씨 그렇게 되기 전날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어머님이 주신 음료수 먹고 속이 이상하다고요. 그날 뭐 주신 거예요? 솔직하게 다 털어놔 보세요. 종만 씨 갑자기 떠나니요. 어머님은 아시죠? 이게 어디서 생사람을 잡어. 내가 지금 네 남편을 죽였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해명을 해보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전날 어머님이 주신 음료수 먹은 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아프다고 했던 거 저 똑똑히 기억해요. 얼른 말씀해보세요. 조만 씨한테 뭘 어떻게 한 거예요? 너 몇 달 동안 그거 연구했구나. 그래서 속이 타서 나한테 왔나 봐.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한 짓 맞다. 사실은 네 진짜 시어머니한테 받은 건물이 하나 있어. 걔가 살아있어 봐야 그 건물 지한테 달라는 말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귀찮아서 보내버렸어. 나도 금방 그렇게 가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그래도 어쩌겠어. 살려둘 순 없으니 보내버려야지. 그럼 지금 조만 씨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단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로 몇십 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돈에 눈이 멀어 그런 짓을 해요. 너도 내 나이 대봐. 나 하나 살아야 되는데 무슨 짓을 못해. 뭐 너도 남편 잃었으니 분하겠지만 별 수 있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 이제 와서 뭘 어쩔 거야. 시체도 다 화장에 뿌리고 없으니 왜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끝난 일이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장례식도 치르지 말자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진작 알았어야지. 미련하게. 이제 와 이러는 게 무슨 소용이야? 네 남편 다 죽고 난 뒤 이러는 거 더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너 애 낳았니? 보니까 애 낳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 말 똑똑히 들어. 지금 네 애라도 지키고 싶음 얌전히 살아. 한 번만 더 나타나서 네 남편 얘기 꺼내면 네 애라고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모님께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어요. 뭐야? 어떤 년이 남의 뺨을? 나다. 너 내 얼굴 기억하지? 내 아들 몫인 재산 가로챈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 비녀 행사하게?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년. 뭐야? 그러고 보니 조만이 친모 그 여자 아니야? 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둘이 짜고 날 부른 거네. 왜? 나 불러서 무슨 짓 했는지 알아보려 했어? 그래, 네 아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왜? 미련한 놈이 그 음료수에 뭐가 든지도 모르고 꿀떡꿀떡 차만 받아 마시더라고. 멍청하게 의심 못한 네 아들 탓을 해야지. 왜 나한테 난리야? 그래, 지은 죄도 모르고 까분다 이거지? 돌린 입이라고 막 짓거리는데 어디 경찰서 가서도 지금처럼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 순간 사모님의 변호사와 함께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걸 알고 사모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경찰들은 순식간에 시어머니를 에워쌌습니다. 시모는 아주 잡혀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더군요. 이보세요, 경찰 양반들. 왜 죄 없는 시민을 잡아가고 난리예요. 저것들 말만 믿고 나한테 이래도 돼요? 야, 니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증거도 없으면서 어디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내가 그랬단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경찰이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자신의 죄를 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증거 타령까지 하는 거예요. 시체도 이미 화장했으니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 말을 내미는 게 기가 막혔죠. 그때 방금 녹음해둔 우리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만나기 전에 녹음기를 켜뒀거든요. 여기요. 증거 여기 있어요. 저 여자가 한 짓 여기 다 들어있어요. 경찰 앞에서 저는 녹음해둔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그 녹음본 안에는 시모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술술 푼 내용이 다 들어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본인 입으로 자기가 한 짓에 다 불었으니 더 이상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증거가 나오고 나서야 시모는 더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저와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두 사람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종환이 그놈이 빌딩이다 사실 알고 건물 빼앗아 갈까봐 불안해서. 난 진짜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될 줄 모르고 그런 거라니까요. 애가 갑자기 상태가 이상해지면서 쓰러지는데 나도 당황했다니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줘요. 당신 그렇게 떠나고 내가 종환이 다 키웠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애 키워준 곰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아요.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을 두고 나왔는데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 자식이랑 생이별하게 해놓고 지금 뭘 잘했다고 용서해달란 말이 나와. 우리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아까운 목숨 당장 살려내라고. 내 아들 그렇게 만든 년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네 인생도 이제 끝이야. 평생 감옥에서 썩을 줄 알아. 사모님은 시어머니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아들 살려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사무쳤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다신 안 그러겠다며 싹싹 비며 애원하다 결국 수갑 채워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사모님과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네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허망함이 동시에 몰려와 말을 할 수조차 없었죠. 시어머니가 구속되고 사모님과 전 바로 재판까지 준비했습니다. 원래 남편의 몫인 건물을 되찾아오고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해 지은 죄값 평생 갚으며 살도록 했어요. 그 여자가 지은 죄에 비하면 교도소에서 평생 썩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고 남편의 복수를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모님은 제 진짜 시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남편 빈자리를 태우며 효도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끔 어머님과 우리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다 인연인 것 같다고요. 어쩌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어머님과 제가 만나야 할 인연이었기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겠죠. 지금처럼 어머님께 효도하고 아들 잘 키우며 살다가 하늘에서 신랑을 다시 만났을 때, 나 당신 목까지 열심히 살았다는 말 꼭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제 특별한 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가정에 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는 말도 있는데, 평생을 키워온 아들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나요? 사람의 목숨을 종이장보다 가볍게 생각한 계모, 꼭 그에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랍니다. 그럼 전 더욱 기막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우리 썰만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